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전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현근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스페셜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근데 네. 특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김태현 변호사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특별하죠.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분씩 골라 오시는 건데 좀 의외 분도 의외의 불인가요? 사람은 의외가 아닌데 불이 의외인 사람이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은 누구를 들고 오셨죠? 박덕흠 의원 뭐 다 예상하실 것 같고요. 빨간불? 예. 빨간불이겠죠. 이상직 의원도 빨간불일까요? 그죠? 그렇죠. 빨간불이죠. 네. 비슷한 케이스니까. 김경진 전 의원께서 이게 조금 불이 애매합니다. 이재명 지사를 들고 오셨는데 네. 빨간불도 아니고 파란불도 아니고 노란불? 노란불. 왜 노란불이에요 이건? 이게 애매하잖아요 보면. 애매해요? 네, 건너갈 수도 있고 못 건너갈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아하, 네, 득도 그래요? 되고 실도 되고. 네, 눈치껏 알아서 판단하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박덕흠 의원 얘기 좀 해보죠. 먼저 기조발제. 네. 예. 뭐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의원의 있으면서 그 관련 상임위 원래 네. 뭐 건설업 출신이시고 형제들도 다 건설업 했지만 그럼 아마 본인 스스로 좀 피하는 게 맞는데 관련 수주를 지금 뭐 언론마다 다르지만 뭐 수백억에서 뭐 몇 천억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네. 본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보기에는 뭐 탈당은 하셨는데 과연 이걸로 해결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 탈당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보기 드문 것 같은데 어쨌든 박덕흠 의원 탈당했고 그 전에 김홍걸 의원은 제명이 됐고 네. 그리고 이상직 의원 탈당했고 이 좀 약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겠느냐?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해충돌 문제잖아요. 네. 이해충돌 문제가 이게 예전에 김영란법 나올 때도 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 왜냐하면 뺐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입법화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방의원들은 더 심해요. 지방의원의 대부분이 건설업이나 부동산 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놓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도시계획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땅 주변으로 길을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업자들이 의회 가가지고 그렇죠. 예산을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국회는 큰 도둑이고 지방에는 작은 도둑인데 이런 도둑들을 어찌 보면 하려면 저는 이제 국회에서 먼저 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쭉 밑으로 이제 지방 이것까지 적용하게끔 해야 저는 아마 이 문제가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제 말씀처럼 본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길 놓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 법을 반드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한 두 가지인데 이제 이해관계 충돌 요거를 뭐 법제화 해가지고 막을 거냐 요게 하나가 있고 이제 탈당 얘기가 있고 정치적인 얘기죠 이거는. 탈당 얘기부터 김영진 의원께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탈당한다고 다 끝나는 게 맞느냐? 근데 대부분 다 끝나잖아요, 그죠? 탈당하면 그냥 대충 정리되잖아요, 그죠? 최근에 국회의원들은 제명이나 탈당이 최고의 방어책이다, 최고의 그러니까. 보신책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사고 치면 탈공무원이 안 되잖아요, 보면. 해당 징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실은 이게 면직이 안 되고 맞아요. 그냥 대기 상태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보면. 역시 법조인이시구나. 네. 국가공무법인데 지방공무법에 네. 그렇게 됐고 예. 원래는 사실은 이게 어떤 징계조사나 수사에 들어가서도 사표 내는 것이 허용이 됐었는데 네.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런 식으로 사표 내고 도망가고 퇴직금 일시불로 수령하고 나면 사실은 그 사람들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어떤 문제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정당의 당정 문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준해서 그러니까 회피성, 면피성 또는 보신성 어떤 탈당이라든지
이거는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김원근 의원 같은 경우 당에서 일부러 제명을 해줬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네, 본인이 탈당하면 의원직이 사실은 날아가지만 제명을 해주면 안 날아가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냥 긴급 비상 제명을 해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당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문제 이전에 과연 이게 이해충돌 입법화하는 것처럼 사실은 국회의 어떤 개혁 차원에서 입법화할 수는 없을까? 어떤 식으로 입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명하면은 국회의원도 같이 잘라버리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비례대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입법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정의당의 셀프 제명 사태도 한동안 있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보면. 야, 요거는 사실 이제 뭐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변호사님은? 이 제명 이 비례대표의 제명을 하면은 국회의원직도 박탈하는 뭐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바른미래당 경우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이쪽에 가 있지만 당적은 여기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딴 집에 사는 거죠. 호적은 제명을 저쪽에 하고 네. 그 자기들 명부에 있던 뒷순위를 승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다른 비례대표들을 제명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 의원들로 후순위를 승계시킬 수 있어서 그런 문제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도 그렇고 국회의원 제명을 포함한 징계 문제도 그렇고 이게 국회 자신들이 알아서 최종 결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개혁이 안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국회의 어떤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징계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형사벌 말고 형사벌에 당연히 법원에 소관 사항이니까 그거를 국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중앙선관위라든지 옛날 뭐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게 국회 자신에게 하도록 맡긴 것은 옛날 군사독재 때 총칼을 가지고 이게 국회의원들을 협박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픔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입법화가 됐는데 지금은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니 사실은 선관위나 뭔가 지금 객관적인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다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물론 이제 자꾸 안티를 가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생각이 뭐냐면 이게 약간 상권 분립 그러니까 입법부 존중 차원이 있어요. 만약에 행정부에서 국회의원 지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명을 한다. 그럼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군사독재 시절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나올 때 당장 야당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힘이 미치는 행정부에서 했다. 만약에 야당 의원을 제명하면 당장 그렇게 나올 거예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사법부 재판조차도 뭐 지금 따른다 야당 뭐 여당 뭐 대통령 눈치를 본다고 얘기하는 판인데 행정부에서 국회의원 지위를 심사하고 징계한다? 제가 보기에는 상권 분립에도 안 맞고 더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명도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탈당 얘기도요. 지금 그 국민의힘 보면은 분위기가 예컨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당히 결백을 증명해라 나가서 이게 약간은 쑥스럽죠. 그러기도 하고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성일종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탈당하기 전에 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교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중진들이나 지도부들하고 그러니까 뭐 나 나갈게 뭐 그러니까 잘 갔다 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도 나 회사 살려놓고 근로자들 잘 보호해놓고 돌아올게 그러니까 기자가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돌아와도 되느냐 그랬더니 글쎄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말을 흐렸구나. 이건 좀 별로 이제 보기에 물론 이제 그런 내부적인 논리는 있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보기는 안 좋아요. 근데 뭐 제가 우리 당 소속이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위 있을 때 문제된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하기 하죠. 전에 어쨌든 뭐 대주주이기도 했고 가족 회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 특히 이제 저도 좀 노동자 근로자들의 뭐 임금 문제, 체불 문제 이거는 저는 뭐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박덕근 의원하고는 조금 다르지는 않은가 싶어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게 징계라든가 제명이라든가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꼼수가 안 생기게 조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입법화가 됐든 뭐 제3의 기구가 됐든 뭐든지 간에 좀
항상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이제 이해 충돌 방지법 이것도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국회에서 과연 이거를 제대로 논의를 할 것인가? 뭐 그러니까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도 예. 그 전에 김영란법 입법할 때 그 박덕흠 의원 얘기했던 그대로 때문에 사실은 안 됐었거든요. 대통령의 아들이면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란 말이냐 뭐 그 한마디를 가지고 결국은 치열한 논쟁을 하다가 그럼 이거 보류하자 일단 이래놨는데 예. 보류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구나. 예. 예. 이재명 의원으로 넘어가죠. 아 의원이란다. 이재명 지사. 예. 노란불의 의미가 요새 사실 이재명 지사가 좀 거침없잖아요. 예. 그래갖고 지지율도 팍팍 뛰고 네. 뭐 전반적으로는 파란불일 것 같은데 노란불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화폐 논쟁을 아. 올린 것은 좋았어요 보면. 조세재정연구원. 예. 예. 근데 그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말이 거칠었잖아요 보면. 좀 셌죠. 셌죠. 예, 페이스북에다가. 예, 예. 그랬더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야 그럼 너 나중에 대통령 되면 분석행위할 사람이 아니냐 지도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왔고요. 예. 세상에 연구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이제 뭐 그런 비판이 하나 나왔고. 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뭐 네. 얼빠진 네. 그 연구기관이다. 네. 문책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재명 지사 얘기를 했었죠. 예. 어쨌든 예. 두 번째는 이제 기본 소득 말고 기본 대출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보면. 예, 했죠. 근데 국민들 요새 은행에서 대출 잘 안 해주니까 예. 대출 그냥 기본으로 다 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랬더니 KDI에서 우연인지 뭐 어쩐 건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처럼 웃기는 얘기 없다라는 보고서가 비슷한 시점에 나왔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대체로 똥볼찬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어쨌든 세 개나 되는군요. 예. 이게 지역화폐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말이 거칠게 되면서 뭐 희대의 파퓰리스트다라고 이제 이게 네.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쟤들은 사기 집단이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어쨌든 본인이 정책적인 어떤 논쟁점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파란불인데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들은 의외로 빨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하. 그래서 이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막 섞이다 보니까 예. 이 색깔인지 저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변호사님? 왜냐하면 예. 이게 우리가 학문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문의 자유. 그럼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뭐 천동설, 지동설 나올 때부터 이게 어찌 보면 종교의 자유만큼 뿌리가 깊고 예. 왜냐하면 이 연구자들의 연구라는 거는 뭘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든지 어떤 걸 쓴에 따라 결과 상반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건 학문적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네. 국책연구기관도 국가 정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보고서, 반대하는 보고서 많이 나와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본인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뭐 안 좋다 그랬다고 굉장히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 분들이 위축될 수도 있고 네. 앞으로의 어떤 연구자들의 이걸 뭐 위해서 좋지 않다. 저는 네. 그래서 이건 학문의 자유는 보호해 주는 게 맞다. 저는 뭐 종교의 자유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어쨌든 이 다양한 공간에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게 또 정책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을 뭐 어떤 식으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참 말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주진영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걸 보고 그릇이 작다. 네. 뭐 그걸 가지고 연구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나는 국민들을 위한 종지가 되겠다. 참. 근데 사실은 이 어떤 사기 집단이나 또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예. 얼빠진 뭐 이런 것들이 옛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이 말 되게 싫어할 걸요 이재명 지사. 예. 선거 과정에서 실은 굉장히 센 말을 썼는데 예. 구체적인 논쟁으로 들어가면 지역화폐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희대의 사기 집단도 언론에 이게 헤드라인은 사기 집단으로 나오지만 들어가 보면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 기본소득 이게 정강의 강령으로 딱 집어넣어놓고 예산 짤 때는 선별적 지원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그게 이 사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사실은
처음에 센 말에 낚여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 화가 나서 기사를 보다가 들어가 보면 또 그럴듯 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한테 상당히 낚이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전략적으로 한다고 보세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캐릭터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합쳐져 있겠죠. 그렇겠죠. 사실은. 네. 굉장히 그러면은 뭐랄까 이 정치적으로 감이나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약간 이슈로 올린 건 맞아요. 지역 화폐면 저도 사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발행 비용이 들어요. 한 10몇 프로 정도 들고 그다음에 할인율이 한 10몇 프로 들어요. 그러면 20% 정도가 어쨌든 빠지는 거예요. 현금 쓸 때보다.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지역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정돼 있고 그렇죠. 온라인에서 안 되고 대형마트 안 되고 작은 가게만 쓴단 말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 총량으로 봤을 때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요. 거기에 한 20% 정도가. 그럼 이게 과연 효용이 낮냐. 그다음에 또 경기도 서울 같은 데 과연 지역화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 충청도 밑에 쪽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진짜 지역에서 쓰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도 뭐 살고 있는데 이거 과연 지역화폐로 쓰는 거하고 현금 쓰는 거하고 카드 쓰는 거하고 과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두 분 오늘 마음이 잘 맞는군요. 아니 이재명 지사 경기도 지사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런 데는 지역 자체가 지방 자체가 소멸되는 과정이거든요. 군 단위 인구가 옛날에 뭐 5만 7만 갔던 게 요새는 뭐 2만 3만밖에 안 해요. 없어지고 있는데 세상에 경기도 같은 데서 특히 뭐 서울 같은 데 구 단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버리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물론 서울의 재래시장에 또 서울의 골목 상권에 슈퍼들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묶여서 돈을 가급적 쓰라고 묶어주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아니 근데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이 좀 지방에 와서 돈도 좀 써야 되는데 자기 동네에서 돈 쓰라고 그냥 묶어버리면 그럼 전라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어떻게 살으라고. 오늘 이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얘기가 많이 했네.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물론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캐릭터로 보면 시간 다 됐네. 한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해야겠네. 이낙연 지금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지지율 1, 2 막 다투고 있잖아요. 둘이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극과 극이죠. 한 분은 굉장히 진중하게 바라본다 항상 이런 분이고 한 분은 이슈를 그냥 파이팅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게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호소력이 더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가 숨가쁘게 달려왔을 때는 조금 편안하고 안정이 필요할 때는 이낙연 캐릭터가 필요한 거고 지금까지 너무 정체되어 왔고 사실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재명 캐릭터가 필요한데 그러면 최근에 10년간 우리는 숨없이 달려왔느냐 아니면 우리 최근에 10년간 정체되어 있었느냐 이 시대 상황에 대한 그 느낌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현 변호사님 무슨 말씀 있습니까?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두 분 오늘 아주 친하신데.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좀 다이나믹한 걸 좋아해요. 변화무쌍하고 왜냐하면 이게 현실 유지보다 현상 유지됐을 때보다 어찌 보면 뭔가 좀 바뀌길 바라는 욕구가 있거든요. 저는 그럼 뭐 두 분 다 제가 보기엔 지지율로 나타나는 게 아마 국민들의 마음 아닌가 보고.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진 전 의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한근택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8시 48분입니다.